이국종 교수는 오늘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귀순 병사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에게 숱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독이 묻은 비수로 되돌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말의 잔치가 되어버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고 토로하면서 본인의 좌절과 절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주목받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큰 불협화음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같이 작은 신생외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지금 오청성 씨 귀순병사 살리는 데만 집중해도 밤잠을 못 이룰 판일 텐데 외부에서 삼각 압박을 받고 있다.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오청성 씨 나 좀 살려달라고 손붙들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이국종 교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담감도 보통이 아닐 텐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요. 귀순 병사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범죄자 취급을 했고요. 이국종 교수가 속한 아주대 병원장 브리핑하지 말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왜 이런 내 외부의 압력들이 있는 겁니까? 이국종 교수가 진짜 보면 굉장히 친절한 교수, 친절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와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역풍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병원장 측, 병원장을 생각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런 위기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하지 말라 이런 요구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처럼 그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딴주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자,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인권 압박, 김종대 의원은 도대체 무슨 공격을 계속 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살펴봤더니요, 또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 상황, 감염 여부 등 생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한데 이국종 교수는 내장 가득 찬 기생충, 분변을 모두 묘사했고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공포와 혐오 감정마저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태현 변호사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와 혐오 감정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검색어 1등이 김종대 의원이더라고요. 네. 이제 저 얘기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이제 그 공개가 된 건데 김종대 의원의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의료법 19조 보시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 정보, 진료 과정을 알게 된 환자 정보는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벌칙 규정을 보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법 19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아니 개인 정보인데 그냥 병이 낫다. 수술 상태만 하면 되고 기생충이라든지 뭐 내장에 뭐 분변이 가리차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은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사안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네. 저는 김종대 의원이 저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잠깐 궁금증이 들어요. 그런데 왠지 혹시 추정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하나는 네. 진짜 순수하게 야 환자의 정보인데 야 배에 이제 기생충 있고 분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건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짚은 거다. 그런 인권적인 네. 그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왜 공개를 하냐? 그건 의료법 위반이야. 라고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저 문장 밑에 부분입니다. 기생충 분변을 모두 묘사해 그 다음에 환자인 오청성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가 아니라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고 공포와 혐오 감정을 일으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저 기생충 분변 얘기 나와서 처음에 무슨 생각 들었죠? 아니 30년 전 기생충 어떻게 배에 있지? 그렇죠. 옥수수밖에 안 먹었어? 야 북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런 사회네. 인권이 아주
야, 판문점에 없네. 그쪽에 그렇죠. 근무하는 군인들하면 나는 또 신분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영어 성적 저 정도야? 야, 정말 거기 사람 살 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보도됐고요. 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나. 사회를 네. 충격을 몰아넣고 공포와 혐오 감정 일으킨다는 게 그럴 가능성, 뭐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 뭔지는 이제 김종대 의원이 잘 아실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료법 위반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의료법 위반의 소지 전혀 없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 벌칙 규정 보시면요.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 처벌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친고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청성 씨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내 뱃속에 있는 분변이랑 기생충을 의사가 했어? 내가 고소하겠어. 이러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청성 씨가 이국종 교수 살려준 것도 고마울 텐데 이거를 고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이권 자체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좀 짧게 좀.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형법에 보면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처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국적으로 턱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비에 기생충이 있답니다. 이러면 이건 인권침해 요소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기자 브리핑 과정을 잘 보시면요. 기자들 묻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는데요. 살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요? 묻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 아닐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의료법 위반을 침해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금 길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공포와 혐오에 쌓이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이국종 교수의 규순병사 기생충 브리핑 내용은요. 정치권에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되기도 했다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의 위생 건강, 특히 이번에 확인된 해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충 문제가 이번에 내려온 그 병사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장 위생은 바른정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북 지원, 인도적 대북 지원 한다 그럴 때 여론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상 때문에 여러 번 귀순병사의 뱃속에 들어있던 기생충, 이걸 보고요. 무언가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역할을 오청성 씨가 한 부분이 있다. 네.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종대 의원의 사회의 충격과 혼란, 공포 이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한 북한 군인의 상태, 그것도 굉장히 판문점에 가까운 군대에 근무하면 좋은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건강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여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죠. 유엔의 국제기구를 통하고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라고는 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부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국종 교수는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 냉대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 소정섭 국장님 무슨 말입니까? 왜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이었나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국종 교수 얘기는 아까 이제 이혜종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통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의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이제 많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좀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나만 없으면은 좀 모두가 해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밖에서도 쓰레기, 안에서도 쓰레기라는 어떤 본인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외부의 비판과 병원의 압박, 맞서서 이 외롭게 싸우는 이국종 교수. 종종 이제는 힘들어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오늘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울먹였는지 그 내용 들어보시죠. 이쪽 왼팔을 절단할 뻔했었거든요. 터먹게 죽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환자가 기껏 살았는데 저는 그런 아픈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환자는 살려놨는데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다시는 못 걷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은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 그러면 제가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요. 근데 남한까지 여기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뭐 아무리 자유대안의 품이니 뭐니 해도 이거 떨어지면 한국에서 살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붙여놨는데.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다음 그림으로 바꿔주시죠. 이 여생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원래는 절단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이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팔 한 짝이 없어진 거를 알았을 때 깨어나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고려를 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 국장님. 저런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일부 의료계의 비난 그리고 대내외적인 압박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이제 그 마지막까지 모든 중심을 이제 환자에 두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오청성 씨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른바 인권의 문제도 결국 가장 최고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 목숨을 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술하면서도 신경이 워낙 많이 이제 총알이 관통하면서 많은 부분이 장기들을 관통하고 손상이 됐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이제 팔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만약에 팔을 잘랐을 때 이 친구가 이 어떤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팔을 자르고 깨어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이 팔을 안 자르고 현재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환자를 모든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시각 이런 쪽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국종 교수로서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자괴감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이국종 교수는요. 오청성 씨를 향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오청성 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자이크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환자를 생각한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저기 어떤 노래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너는 왜 이게 더 좋니? 뭐 이렇게 해서 괜히 농담도 하고 그럽니다. 농담할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이 환자한테 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모자이크 같은 환자입니다. 미군 더스트오프 팀들이 데려와서 왔죠. 데려와서 여기 오니까 우리 해군 의료진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육군 이호준 소령하고 같이 해서 수술해가지고 지금 좋아지죠. 그리고 그 환자한테 들어간 피는 또 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죠. 그 환자한테 들어가는 약제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오늘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귀순 병사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에게 숱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독이 묻은 비수로 되돌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말의 잔치가 되어버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고 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처럼 그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딴주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자,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인권 압박. 김종대 의원은 도대체 무슨 공격을 계속 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살펴봤더니요, 또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 상황, 감염 여부 등 생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한데 이국종 교수는 내장 지금 오청성 씨 귀순병사 살리는 데만 집중해도 밤잠을 못 이룰 판일 텐데 외부에서 삼각 압박을 받고 있다.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오청성 씨 나 좀 살려달라고 손 붙들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이국종 교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부담감도 보통이 아닐 텐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요, 귀순병사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범죄자 취급을 했고요. 이국종 교수가 속한 아주대 병원장 포로하면서 본인의 좌절과 절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주목받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큰 불협화음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같이 작은 신생외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브리핑하지 말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왜 이런 내 외부에 압력들이 있는 겁니까? 이국종 교수가 진짜 보면 굉장히 친절한 교수, 친절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와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역풍을 맞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병원장을 생각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런 위기감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하지 말라 이런 요구도 하게 되는 것 같고